안녕하세요, 강한문석입니다. NBA 확정본 8경기를 한 경기 더해서 8경기를 준비해 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거의 대부분 경기에서 초안 분석 영상에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바뀐 기준점 위주로와 아니면 간단한 설명을 위주로 해서 우선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필라델피아 대 샌안토니오. 어제 저는 이제 필라델피아 일반 승만 봤었고 특별히 변한 점은 없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충분히 지금 샌안토니오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이제 필라도 벤치 쪽에서 사실 뭐 조나 뭐 데니 그린이 빠진다면은 벤치 뎁스가 상당히 옅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인 쪽은 일단은 건들지 않을 거고 만약에 뭐 데니 그린 조 들어오면 마인도 뭐 건드려 볼만 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기준점이 좀 더 내려갔어요. 해외는 이제 뭐 8.5가 잡힐 수도 있겠고 뭐 그런 부분이라서 일반 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브루클린 대 밀워키. 상당히 좀 재밌는 매치가 될 걸로 보이고 쿤버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어제는 제가 229.5 기준 오버를 봤었고 나쁘지 않게 봤었는데 기준점이 올라갔습니다. 235.2.5 오버가 해외 기준점이기 때문에 아마 기준점이 바뀔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3점 정도 올랐는데 오바를 보기는 합니다. 그래도 오바를 볼게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오바를 보긴 합니다. 어쨌든 승패 같은 경우 저는 굳이 보면 브루클린 쪽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었고 초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고 세 번째 경기 토론토 대 유타. 이것도 제가 기준점 더 내려갈 것 같다고 어제 제가 10.5 마인을 봤었거든요. 토론토 기준점이 좀 내려갈 것 같다고. 만약에 토마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면은 미리 찍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1.5예요. 11.5고 해외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11.5 마인 1점 정도기 때문에 마인을 그대로 보고요. 이 경기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뭔가 분위기상 뭐 이렇게 빠진 부분도 그렇고 유타가 경기를 던질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토론토가 지금 전력이 꽤 괜찮기 때문에 유타가 진짜 사실 이기는 데는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차가 어느 정도 벌어졌을 때 경기를 좀 버릴 가능성도 쉽게 빠르게 가비지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국내는 222.5 이제가 기준점 잡혀 있는데 해외는 220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전 220.5 정도가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언더 쪽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리스크가 있긴 있어요. 토론토가 완전히 학살을 해버렸을 때 뭐 오버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저는 이 경기는 가비지가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토마온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둘 다 그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토마온. 시카고 대 워싱턴. 일단은 좀 시카고가 그래도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이거 론조볼의 컨디션 이슈에 대해서 어제 초안 영상 때 충분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워싱턴의 워너메이커, 길, 베르탄스가 다 빠졌어요. 몬트레즈, 헤럴 정도만 이제 GTD에 걸려있는 상황이고 어제는 이제 시카고 승과 워싱턴 프렌 양차를 좀 봤었고 둘 다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6.5 프렌을 봐서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해외 기준점이 지금 5.5예요. 근데 이게 6.5랑 5.5는 사실 1점 차이지만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3.5, 4.5는 웬만하면 이제 승과 핸디가 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지만 갈 확률이 높기도 하고 근데 5.5랑 6.5는 이거 1점 차이지만 굉장히 이제 마지막 만약에 워싱턴이야 뭐 4점 차 내지 뭐 이렇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작이 들어갔을 때 1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5점은 저는 패스를 할게요. 패스를 하도록 하고 시카고 일반승만 보고 넘어갑니다. 어쨌든 근데 찍으라면 워싱턴 프렌 쪽을 좀 더 보긴 하는데 6.5는 좀 5.5는 애매합니다. 이 경기가 이제 새로 휴지통이라고 적을 뻔했네. 휴스턴 대 댈러스.
휴스턴 대 댈러스 경기인데 이 경기 승패는 일단은 제 생각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댈러스야 어느 정도 할지 대충 사이즈가 보이는데 휴스턴이 어떤 경기력을 좀 보여줄지는 사실 좀 의문점이 있어요. 일단 뭐 생군이 빠져 있고 알모니 브루스가 들어오면서 휴스턴의 전력 자체는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알모니 브루스 같이 이제 슛을 좀 던져주고 뭐 할 수 있는 자원이 들어온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데 지난 경기는 캐포주가 버저를 넣고 버저 3점을 넣었어요. 전체적으로 엄청 못했는데 그거 하나 넣고 영웅이 된 캐포주고 우드 같은 경우도 사실 휴스턴에 있어서 이제 코칭 스태프과의 불화 좀 마찰이 있었는데 지난 경기는 잘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휴스턴이 지난 경기는 뭐 그게 경기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게 분명히 마찰이 있었던 상황이라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분위기 흐름상으로 따졌을 때는 이 마찰이나 이런 게 없었다고 하면 휴스턴 쪽을 보는 게 제가 볼 때 맞거든요. 휴스턴의 역배를 보는 게 꽤 괜찮은 메리트인데 어쨌든 최근 분위기가 댈러스가 좋은 거는 분명한 상황이고 휴스턴의 경우 이게 코칭 스테이가 마찰이 있었어가지고 캐포주랑 이제 우드랑 마찰이 있었어가지고 이게 어떤 영향이 또 이 경기에 드러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지난 경기 버저 그러니까 마지막 포지션에서 휴스턴의 이제 마지막 4쿼터 마지막 포지션에서 케빈 포터한테 경기력이 이제 야투감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케빈 포터한테 3점을 지시한 것 같아요. 그냥 아이소라고 자기가 던지는 거 보니까. 아니면 뭐 얘가 뭐 지시를 어기고 자기가 던졌을 것 같진 않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교통 정리는 된 걸로 보이긴 해가지고 일단은 댈러스 정배 자체는 제가 볼 때 조금 위험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저는 이거 215.5의 해외는 국내는 16.5인데 조금 떨어져가지고 15.5인데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휴스턴이 빠른 템포를 상당히 가져가고 있지만 댈러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비적인 운영을 할 걸로 보이고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댈러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결국에 우드 말고는 휴스턴 같은 경우 뭐 거의 초스몰 라인업이고 댈러스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휴스턴의 야투율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제 생각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댈러스가 좀 템포적으로나 그런 부분이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댈러스가 지공을 하면 휴스턴은 아무리 속공을 한다 해도 야투 효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언더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승패는 굳이 따지면은 저는 그래도 휴스턴 쪽. 왜냐면은 지난 경기 뭐 잡았던 건 둘째 치고 마지막 포지션을 케빈 포터한테 줬다는데 좀 그래도 이거 의미를 두고 싶어요. 뭐 제일런 그린도 있고 고든도 있고 많았는데 그날 경기 가장 안 좋았던 케빈 포터한테 줬고 그걸 또 이제 승리로 이어갔기 때문에 분위기적인 측면에서 좀 더 이게 휴스턴이 업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돈치치의 출전 가능성도 상당히 낮고요. 이게 휴스턴 승 이렇게 보고요. 물론 프렌도 이렇게 볼게요. 여섯 번째 경기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대 미네소타 팀볼즈인데 제 생각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이 경기 여전히 라인업적으로도 보면은 뭐 미네소타 같은 경우 패트릭 베벌리가 GTD에 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이거 베벌리 빠지면 더 좋겠죠. 오클라호마 프렌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더 괜찮을 수 있겠고 베벌리가 나와도 프렌 봅니다. 지난 매치업 때는 이제 돌트가 없었지만 돌트까지도 좀 돌아온 부분이고 미네소타가 아직까지 이제 디안젤로 러셀이나 카렌서니 타운스가 코로나 복귀 이후에 제 컨디션은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OKC가 홈에서 특히나 강점이 조금 더 있는 부분이 있고 5.5 정도면 프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 덴버 대 세크라멘토. 어제 이 경기는 사실 제가 덴버 승과 222.5 기준 오버까지 봤죠. 222.5 기준에서 오버는 저는 괜찮아 보였어요. 괜찮아 보였는데 일단은 기준점이 226.5까지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사실 저는 222.5면은 오버 가능성이 좀 그래도 언더 쪽에 나올 가능성보다는 뭐 동배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확실히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26.5는 제 생각 기준점에서 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진짜 뭐 점으로 갈릴 수도 있을 만한 기준점이 날카롭게 잡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제는 상당히 괜찮아 보였는데 오늘 오른 기준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오바를 그대로 보도록 하고요. 덴버 같은 경우 이제 나지가 지금 GTD인데 아마 출전하는 걸로 보이고 벤치 쪽에 이제 제프 그린이 뭐 선발로 뛸 수도 있고 벤치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프 그린까지도 이제 들어왔어요. 덴버가 그런 부분이 좀 지금 바뀐 상황이고 나머지는 뭐 그대로입니다. 이제 뭐 에런 고든이나 본스 아일랜드 같은 경우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요렇게 보도록 할게요. 222.5 기준 오바 미리 물가 하다가 오늘 좀 갈만한 경기들이 여럿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침에 기준점도 보고 라인업도 좀 확인을 하고 배팅을 하려고 했는데 기준점이 많이 올랐네요. 제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포틀랜드 대 클리블랜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세디 우스만과 라존 론도가 가세한다면 클리블랜드는 더 강해질 수 있는 현재 모습이고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3점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뭐 갈란드가 빠졌던 부분도 있고 뭐 계속 오스만이 못 나왔던 부분 여러 가지로 이제 특히나 가드 포지션에서 좀 3점이 많이 안 들어갔던 부분인데 루비오도 빠져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 오스만이 좀 가세해 준다면 물론 첫 경기라서 그런 변수는 분명히 있지만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3점 성공률이 지난 경기들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 포틀랜드도 뭐 앰퍼니 사이먼스, 뭐 노만 파웰, 잠시만요. 뭐 이런 선수들이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다시 한번 앰퍼니 사이먼스가 좀 야투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이제 뭐 넉키치가 있고 대신 이제 수비가 좀 레리네스 주니어가 빠져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뭐 모블리, 알렌, 마카넨을 막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에 이제 클러치로 가나 만약에 포틀이 좀 3점이 더 들어간다 해서 비빈다 해도 클러치로 갔을 때 클리블랜드가 확실히 좀 더 우세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무난히 좀 잡을 가능성이 좀 그래도 높지 않을까 싶고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해외는 지금 5.5입니다. 5.5예요. 뭐 6.5까지 갔다가 지금은 5.5 선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그래도 많이 봅니다. 좀 4.5일 때보다는 좀 더 4.5도 사실 제가 조금은 불안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5.5로 좀 더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 승만 가는 게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마인까지 보고 어제 216점 기준 오바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215.5거든요. 오바 괜찮아 보입니다. 오바도 좀 괜찮아 보이는 선택지가 아닐까 싶고 아무튼 오늘 NBA 8경기 분석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